안녕하세요. 2024년 8월 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족력이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가족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전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유전이 아니더라. 유전은 DNA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DNA하고 관계되는 걸 따지는데, 양의학은 이쪽을 따지는데, 제가 보니까 뭐 때문에 가족력이 발생이 되느냐면 체질 때문에 생기는 거더라. 체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상체질, 오상체질하는 오상체질, 음인, 양인,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체질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곳, 모세혈관이 막히는 곳이 동일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력을 알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부모님, 형제, 외갓집, 친갓집의 대부분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무엇으로 돌아가셨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족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지금부터는 병이 한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이 먹으면. 왜 그래요?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 몇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암이에요, 암. 암에 걸리면, 이미 걸려버리면 암은 틀림없이 죽어요. 그래서 절대 암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은요, 그냥 우리가 걸리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암을 그냥 암 걸리면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암은 걸렸을 때부터,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절대로 걸리지 않아야 되고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가족력이에요. 암은 누가 걸리느냐면 음인들만 걸려요. 양인은 걸리지가 않아요. 음인, 태음인, 소음인. 음인들이 언제 걸리느냐? 자성물질이 생기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자성물질이 음인들한테 생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음인인지 양인인지 괜히 공포심에 떠오를 게 아니라 이 체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체질은 100% 유전이에요. 혈액형처럼 똑같아요. 혈액형이 유전하는 것처럼 체질은 100% 유전합니다. 자, 혈액형은 O형하고 O형이 결혼하면 혈액형이 뭐만 나와요? O형만 나와야 돼요. 다른 혈액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치기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참, A형이 결혼하면은 무슨 형이 나올까요? 아니요. A형도 나올 수도 있고
O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형에는 AA형이 있고 AO형이 있어요. 이것도 A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O하고 AO가 결혼하면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얘하고 결합했을 때는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B형도 똑같아요. B형하고 B형이 결혼했을 때 B형이 나올 수도 있고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둘 다 B형인데 왜 O형이 나왔을까?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AB형하고 O형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A형, B형이 나올 수 있어요. O형은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전을 하듯이 혈액형만 가지고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데 안 되는 것은 친자 확인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체질은 아들하고 체질이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체질은. 아들은 엄마하고 체질이 같아요. 아들하고 또 누가 체질이 같으냐? 아들의 딸, 손녀하고 체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체질이 같아야 돼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내가 아들이라고 할 때 엄마하고 같고, 엄마는 또 누구하고 체질이 같을까요? 외할아버지. 외조부하고 체질이 같아요. 이렇게 이건 틀리면 혈액형처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딸하고는 누구하고 같아야 돼요? 딸하고는 아버지하고 체질이 같아요. 아버지는 또 누구하고 체질이 같아요? 외조. 왜 외조면 그냥 할머니지. 할머니? 할머니지. 딸은 딸의 손자하고 체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외손자하고 체질이 같은 거예요. 알았죠? 딸이 난 아들하고 딸이 아버지니까 여기는 뭐 외손자가 체질이 같은 겁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인들만 암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외조보고 같으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이모들도 전부 엄마하고 체질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또는 이모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암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딸은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요분들이 또 다 체질이 같아요. 남자 형제들끼리는 체질이 같고 여자 형제들끼리 다 체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 형제들이나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암에 대해서 암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딸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암은 자성물질이 생긴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이 자성물질 검사를 해야 돼요. 자성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자성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100% 자석 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자석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닌데, 암에 걸린 사람은 자석 물질이 반드시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석 물질이 있으면 암뿐만 아니라 무슨 병에 걸린다? 난치병, 불치병, 기타 잡병이 말도 못하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자석 물질은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 어떻게 없앤다고 그랬어요? 자석 물질이 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90% 이상은 수맥파하고 전자파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 이것은 치타를 붙여주기만 하면은 집안에서는 전자 제품에 치타만 붙여주면 되고, 핸드폰도 전자파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우리 교실에서 만든 조그만한 다람쥐를 붙여주면 된다. 자, 암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할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수없이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족력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암도 가족력을 알면은 쉽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이에요. 간. 자, 부모님은 간이 나쁘면 자식은 꼭 간이 나쁜 것은 아니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간이 나쁘다고 해서 이것은 엄마 아버지 안 따져요. 간은 자식이 꼭 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데, 자식이 간이 나쁘면 부모님 중에 틀림없이 간이 나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 간이 나쁜 것은 어떤 것으로 표시가 돼요? 간이 많이 나쁜 집안은 일단 단명해요. 옛날에 단명한 집들은 전부 간이 나쁘다고 보면 돼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집안들 있죠.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어떤 형제는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성인이 됐을 때도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면 하도 막 짜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막 주름 패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드름 자국이 막 피부가 얼굴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식들에게 체질 유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도 정말로 가족력이 대단히 심하다. 아주 심하다. 내가 술을 전혀 못 마신다?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술을 못 마신다? 이런 사람은 친가 또는 외가 쪽에 보면은 술 못 마시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간 때문에 그렇다. 간은 체질 유전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간 고치면 돼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 집안 식구 중에 투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들이 신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 가족력은 왜 생기는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생겨난 것은 어떻게 생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근데 나나 형제 자매들이 전부 부모님이 다 똑같죠? 원료도 같고 공장도 같단 말이에요.
시간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 제품이 비슷비슷해요. 그 낳는 시점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의해서 낳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해요. 유사. 아주 많이 비슷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필요 없이 형제 자매끼리는 몸 상태가 아주 비슷하더라.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자매들 치료하는 것은 한 사람 치료하면 그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너무 똑같아서. 형제들 치료하면 한 사람 치료하면 다른 사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간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 이런 경우 너무 쉽다. 이게 이걸 몰라서 저보고 그러니까 간염에 걸린 집은 형제들이나 자매가 간염에 걸려 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간염에 걸리는데 나는 안 걸린다? 그런 일 드물어요. 간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느냐면 간을 관장하는 신경은 허리, 위, 흉추, 8, 9, 10, 11, 흉추, 등뼈, 흉추, 허리 위에 있는 쪽 8, 9, 10, 11, 12번 요 근처에서 여러 가지 신경이 나와서 간으로 가요. 자율신경이. 간을 관장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혈을 해주면은 간이 간단하게 치료가 되더라. 당뇨도 치료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과 신장, 간, 신장, 췌장, 당뇨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간, 신장, 당뇨 이거 전부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심해요. 간, 신장, 당뇨 가족력이 심합니다. 치료는 8, 9, 10, 11, 12번 플러스 대추예요. 대추를 치료하는 것은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오장육부 장기들은 제일 먼저 내 생각으로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관계없이 지가 움직이는 것을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이것은 일반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불수의근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장기는 오장육부는 자율신경 중에서 또 뭐에 지배를 받느냐면 이 뇌 속에 뇌신경이 있어요. 12쌍이 있는데 여기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뇌신경 중에 미주신경은 오장 육부를 관할을 하는 자율신경이에요. 뇌 속에 있어요. 뇌신경, 뇌에서 나오는 신경 12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대추를 사혈을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간, 신장, 당뇨 치료법이자 예방법이에요. 아셨죠? 자, 간, 신장, 당뇨도 가족력이 대단히 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생뚱맞게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암 했고. 최고 중요한 거 간, 신장, 당뇨 이런 것도 다 가족력이 아주 심하더라. 그 다음에 정말로 가족력이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중풍치매예요. 중풍치매도 부모님이 걸렸으면 내가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두 분 중에 한 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방을 해야 돼요. 자기가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중풍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요. 없으니까 괜히 겁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실에서는 아주 쉽게 예방을 해요.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만 사유를 하면 돼요? 중풍 치매가 뇌의 문제죠? 이 뇌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뇌신경에서 관장을 해요. 뇌신경, 뇌 속에 있는 신경. 이 머리 위는요, 전부 뇌신경에서 관할을 해요. 밑에 있는 중추신경이 거꾸로 올라가서 관할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뇌신경을 잘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뇌신경만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대추. 이것도 대추만 여기 목을 구부리면 여기 막힌 사람. 그러니까 이 대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 대추는 꼭 사열을 해둬야 되는 곳이에요. 막힌 사람, 모든 사람들은. 저기 중앙아시아나 그 모스크바에 가면은 여자들은 내가 만난 모든 여자들은 여기에 무덤이 있어요. 대추에. 무덤처럼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추운 지방일수록 여기가 잘 막힌다.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 이쪽 사람들 건강,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건강한 거예요. 왜 건강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왜 건강한지 아는 사람? 모르고 사나. 특히 젊은 놈의 새끼들. 뭐 헬조선? 개 같은 놈의 새끼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데, 대한민국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평균 수명이 낮다가 딱 따라 올라서 일본이나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는데 우리가 지금 확 뛰어넘었어요. 경제 발전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확 좋아진 것은, 몸이 좋아진 것은 첫 번째 물이 좋아서 그래요. 물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대한민국은 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전 국토 대부분이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물이 나쁜 곳이 있어요. 이 남한에서 물이 나쁜 곳. 어느 곳인지 아세요? 영월, 단양, 제천, 시멘트가 많이 삼척 이런 데는 물이 나빠요. 석회암지대라서 그래요. 그 물속에 석회석이 녹아나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데는요, 사이공, 호치민시에 가면 비 온 다음에 공원에 갔더니 누가 공원에다 우유를 뿌려놨어. 우유가 공원에 잔뜩 뿌려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석회석이 녹으면 우유빛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만에 갔더니 대만 동부에 여행 많이 가는 곳이 어디지? 화련 쪽으로 여행을 가서 높은 산 갔다 오는데 물이 엄청 맑아요. 기가 막히게 맑아요. 이렇게 물이 맑을, 막, 정말로 그 푸른빛이 나고 보석처럼 맑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고기가 하나도 안 산대. 고기가 왜 안 사나 물어봤더니 석회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석회석 지역이라 물이 석회수라서 고기가 살 수가 없대요. 자,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지금 세계 1위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세계 1위예요. 그 이유는 물이 좋아서 그렇다. 물만 좋아요? 기후도 좋아요. 기후도 대한민국과 같은 기후를, 이 좋은 기후를 가진 사계절이 명확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평균 수명이 높아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를 잘 했어요. 치산치수. 산에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밀림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저 나무 감볼 좀 해야 되겠는데 걱정스러워 죽겠어. 이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물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 덕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 천연적인, 물이 맑은 것은 화강암 지역이고 기후가 좋은 것은 사계절인데 누가 만드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천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또 여기 이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높이 올라간 것은 물이 좋고 기후 좋고 이 양반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예요. 치산치수를 잘해서. 자, 중풍 치매에 걸리면, 중풍 걸리면 그거 빨리 아이고, 중풍 걸린 사람 때문에 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심한 식구가 얼마나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쩔룩거리고 걷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누워서 똥오줌 다 받아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받아낼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며느리 부인이 다 받아냈는데. 하여튼 중풍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우리 교실 냄새만 맡아도 안 걸리는데. 중풍 치매 대추만 사유를 해주면 돼요. 대추만 뚫어주면 뇌신경만 살아나면 중풍 치매 안 걸려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해? 중풍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중풍 치매는 특히 누가 걸린다고요? 부모님이 중풍 치매에 걸렸던 사람은 자식이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발이 뻣뻣하다, 뭐 이상하다, 눈이 잘 안 움직인다, 이것은 혀가 꼬부러진다, 괜히 혀가 꼬부러 술 먹은 사람처럼 말을 한다, 그 다음에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날 때는 애누리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19 불러서, 걸어갈 때는 그냥 걸어가고 무조건 어디를 간다? 대학병원?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뇌경색 검사를 한다. 아니라도 해야 된다. 최소한 한번 뭐든지 한번 길을 터놓으면요, 그 다음 가는 것은 10분의 1로 쉬워요. 아니라도 가야 돼요. 아니라도. 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기가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난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진단을 해봤더니 머리 쪽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너 무조건 지금, 그 친구 서대문에서 사는데, 세브란스는 대학병원에 전문의들이 안 나와서 잘 안 받는데요. 강북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훨씬 나아요. 덜해요, 개인병원이라서. 강북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라. 응급실로 가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라. 그럼 거기 한번 갔다 와본 사람은, 물론 MRI 다 찍고 뭐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구토가 생긴다? 뇌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뇌 다치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요. 혀가 꼬부러진다? 말이 혀가 꼬부라지는 말을 한다? 어떻게?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진다? 발이 갑자기 뻣뻣해진다? 이럴 때는 반드시, 거짓말이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병원에서 MRI, CT 찍으면 다 뇌경색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내요. 중풍이 왔는데도 못 찾아내는 경우 많이 있어요. 병원 100%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무조건 가면 MRI, CT 이런 곳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이라도 줘줘요. 뭘 줘줄까요? 아스피린 계통.
혈전을 녹이는 것을 줘주니까 그 약이라도 먹어야 되고 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반드시 사유를 해줘야 된다. 뇌신경을 살려놔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누가 이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친가 외가 쪽에 중풍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신 어른들이 계신 사람은 더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가족력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질환이 발생이 됐어도 내가 걸린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형제 자매가 걸렸어도. 왜 그래요? 원료하고 공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제품이 같을 가능성이 아주 유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정신병. 가족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병은 뭐가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심장병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요? 출발이 불면증에서부터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이 유전병이라고도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신병 유전 안 해요. 가족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력. 정신병은 심장이 안 좋아. 심장병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 이꼴 심장병이에요. 이것도 가족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불면증서부터 정신병이에요.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심장병, 이거 정신병, 조울증과 조현병은 심장병 플러스 자성물질이에요. 자성물질. 이 자성물질은 의민들한테만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걸렸는데 제 친구 할아버지였어요. 제 이제 친구 여동생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서울 교대 나오고 아주 똑똑한 아이였는데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요. 또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정신병은 조울증이나 조현병은 치료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심장병이기 때문에 의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치료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제가 정신병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성격도 와일드하고 지금 정신병원에서 하는 방식 다 취하고 내가 90% 이상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병원 내가 치료를 해보니까 가족력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나만 알고 나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가족력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방을 한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알려주면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몰래 나만 알고 있으면 안 좋아요. 형제들이나 자식들에게 우리 집 가족 내력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든가, 우리 집은 중풍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중풍, 뇌경색을 예방을 하면
해야 된다든가.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중풍 치매 예방하는 것은 대충만 사혈을 해놓으면 되는데 한 번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그렇죠? 이런 것으로 불행을 예방을 할 수, 이 가족력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비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예방을 잘 할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